자, 운동량과 충격량 둘 다 벡터량입니다. 운동량을 더해라, 충격량 계산해라. 그럴 때 방향을 고려하면서 계산해야 되고 대답할 때도 방향과 함께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정의부터 알아보자면 운동량 P라고 나타냅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된다. 단위는 kg/m/s라고 씁니다. 충격량, 이거는 어떤 물체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물체가 받는 힘이 있을 때 충격량 I 값은 물체가 받은 힘을 시간을 곱해서 뉴턴세크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kg/m/s와 뉴턴세크는 호환 가능한 똑같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운동량, 여기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s로 운동 중이다.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 물체 운동량? 오른쪽으로 20kg/m/s 그러면 돼요. 어떤 물체가 5kg인데 아래쪽으로 2m/s로 운동 중이다.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 그렇죠. 방향 항상 이것 때문에 변위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변위나 속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대답할 때 속도의 크기, 변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운동량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도는 얼마야? 변위는 어때? 운동량은 얼마니? 그랬을 때 이거 방향 까먹지 말라고 지금 예시로 또 드는 겁니다. 아래 방향으로 10kg/m/s 요게 현재 요 물체의 운동량이에요 라고 하면 된다고.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100kg짜리예요. 물체가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마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어쨌든 물체한테 오른쪽 방향으로 10N이 3초 동안 가해져요. 이 물체가 10N 때문에 받은 충격량은 얼마? 라고 그러면 충격량은 정의대로 힘이 가해졌네, 몇 초 동안 가해졌네, 그 정보만 있으면 곱해서 30N세크. 30N세크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 힘의 방향 따르는 같은 방향으로 힘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된다고. 어떤 물체? 1g짜리가 오른쪽으로 10N을 3초 동안 받아요. 1g짜리 물체가 받은 0.001kg짜리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 충격량 얼마? 10N에 의해서 3초 동안 충격량 얼마? 오른쪽으로 30N세크예요. 뭐 충격량 구할 때는 질량, 속도 이런 거 안 보는 겁니다. 그냥 정의만 따라가. 운동량 물어봤으면은 질량 얼마니, 속도 얼마니 곱해. 충격량 물었으면 힘하고 시간만 곱해. 그게 다예요.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 예를 들면은 예제 1번부입니다. 22쪽 뭐 박스 안에 운동량 P는 MV, 충격량 I는 FT,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밑에 예제 1번에서는 그림과 같이 질량 1kg, 2kg짜리 물체들이 이다다다다다다 하는 방향으로 10m/s 또는 5m/s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물체 A부터 D 중에서 운동량이 같은 물체는 누구랑 누구? 운동량이 같은 물체는 누구와 누구? C와 D가 운동량이 같은 거다. 방향까지 같아야 운동량이 같은 거니까. 네 물체 중 운동량의 크기가 같은 것은 계산해보니까 네 물체 모두 아래, 위, 오른쪽 10kg/m/s씩이죠. 그러면 네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모두 같기는 같은데 운동량 자체는 C와 D만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운동량은 진짜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충격량은 이렇게 구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충격량을 구할 때는 원래 자, 방향은 특정 방향이라고 지정을 했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면은 작은 힘, 큰 힘, 큰 힘, 큰 힘, 아주 큰 힘, 작은 힘 이렇게 가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만 가해지네? 점점 커지네? 다시 작아지네? 라는 것을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 그래프 상에서 밑면적만큼이 그 힘이 가한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면 I는 FT, 충격량 I는 FT, 힘 곱하기 시간, 이 식은 어디서 나왔냐? 저 식은 만약에 어떤 힘이 가해지는데 F뉴턴이라는 힘의 크기가 적당히 T초 동안 일정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힘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는 요 면적이어야 되는데 그건 똑같은데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그러면 면적은 사각형 면적이니까 그냥 FT 뭐 별다른 계산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럴 때는 바로 쓰는 게 가능한데 힘의 크기가 변하고 있을 때에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아니니까 뭐 힘이 몇 뉴턴인지 그래서 시간 얼마인지 이거 바로 곱하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면적 구하는 식으로 다시 정석대로 구해줘야지 된다. 그런데 물체가 변하는 크기의 힘을 t초 동안 받았어요 라 그러면 이 면적 구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충격량 이거야 라고 하는데 이런 궁리를 해봅니다. 물체가 똑같은 충격량을 해당 시간 동안 일정한 힘에 의해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충격량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한 요런 크기의 힘을 계속 꾸준히 받았다면 이 면적이나 똑같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가상의 힘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가상의 힘, 요 크기를 F바 평균 충격력이라고 그래요. 평균 충격력이라 그래가지고 자, 이 충격량 전체는 알기가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 알아냈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충격량이 오른쪽으로 100Nm 나오긴 나왔어. 신난다. 그래서 나오긴 나왔어. 면적을 구했더니 그랬더니 그러는데 시간이 0.1초 걸렸어. 뭐 그런 충격량을 힘이 바뀌면서 가해졌는데 시키는 대로 그래프 그려서 면적 구해보니까 100Nm 나왔어. 근데 요 시간이 0.1초 이렇게 걸렸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동안에 평균 충격력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평균 충격력 얼마? 1000N이요. 평균 충격력이니까 1000N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겠죠. 그 충격력이라는 힘이 중력인지 장력, 탄성력, 수직항력인지는 몰라요. 무슨 힘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뭐 종류는 나중에 이제 알아보고 평균 충격력이라고 할 가상의 어떤 힘이라는 거는 일단은 1000N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쪽 박스 안에 그래프 나오고 평균 충격력 요 F파 그림 그려놓은 게 이런 의미다 라는 거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와 특히 충격량은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 일종의 구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정의 일단은 마무리한 거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을 함께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 뭔가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뭐냐면 운동량은 운동량인데 운동량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동량이 변했다면 MV 값이 변했다면 주로 질량이 변할 리는 없죠. 속도가 변했으니까 운동량이 아까랑 다른데? 라는 게 나왔겠죠. 왜 그런 속도 변화가 나타났냐? 힘을 받아서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변화가 됐을 거다. 그러는데 운동량이 이렇다가 저렇게 되는데 몇 초 걸렸겠냐? T초 만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어떤 힘의 속도가 변하기를 몇 초 만에 됐다, 운동량이 변했다라 그랬을 때 운동량의 크기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100짜리가 101이 됐든 1짜리가 2가 됐든 운동량의 변화는 1만큼이다 라고 하면 그 운동량 변화만 찾자는 얘기예요. 그만큼이 물체가 받은 속도 변화를 일으킨 힘에 의한 충격량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또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 보면서 문제 풀 때 이용하는 것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말 그대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건데 운동량의 그냥 보존이 아니라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고 그래야지 돼요. 운동량의 합은 언제 보존되냐? 충돌 시 항상 보존된다라고 합니다. 물체들의 충돌 시 충돌한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된다. 벡터 합은 보존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방향을 고려한 벡터 합은 보존된다. 그런데 요거 뭐 따져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의사항 충돌을 물체끼리 해야 돼요. 그냥 막 돌아다닐 수 있는 물체끼리 해야지 이게 성립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가 벽면에 충돌했어. 그리고 튀어나와. 이러는 동안에는 벽과 물체의 운동량 보존 안 됩니다. 합해도 보존이 안 됩니다. 땅바닥하고 충돌해, 천장하고 충돌해. 이런 충돌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못 써요. 실제로 운동량 보존 되지도 않고 물체끼리 충돌하고 오다가 충돌하고 가다가 따라서 충돌하고 가다가 붙어서 가고 이럴 때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땅바닥, 천장, 벽면 뭐 이런 것처럼 뭐 빗면 뭐 이런 것처럼 지형 지물만 아닐 때에는 충돌하면 운동량의 합은 무조건 보존되겠지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요것만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이기는 한데 보존이 안 되네처럼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빼면은 나머지는 다 보존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23쪽에 예제 2번에서 1번과 2번 한번 풀어봅니다.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s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10m/s로 운동하는 걸 알았는데 1번 2초 후에 봤더니 어이구 쟤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쯤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하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2kg짜리 10m/s로 운동하는 걸 봤는데 요거는 좀 무시하시고요. 5초 후에 봤더니 5초 후에 얘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딘가에 가가지고 왼쪽으로 10m/s로 운동하는 걸 발견했다. 자, 두 번 그릴 필요 없어가지고 요랬다가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속도만 문제가 되지 위치는 상관없어요. 이런 게 발견됐다. 이렇다가 5초 후에는 이런 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각각 1번, 2번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량과 물체가 받았을 평균 힘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 한번 빠르게 찾아봅니다. 예제 2번에 1번하고 2번은 꽤 빨리들 잘 풀었네요. 여기까지가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요거 봅니다. 한 물체가 2kg짜리가 10m/s로 움직이고 있었다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 물체의 최초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20kg/s라고 하거나 나는 오른쪽인 벡터량은 플러스로 왼쪽이면 마이너스라는 부호만 가지고 다 변형을 해서 계산을 쉽게 하겠다라 그러면은 플러스 20kg/s요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1번 오른쪽으로 역시 2kg짜리가 2m/s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때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4kg/s라고 하거나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4kg/s라고 방향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운동량 변화 물어봤네요. 운동량 변화는 오른쪽으로 20이
오른쪽으로 4로 변하려면 운동량 변화는 왼쪽으로 16kg/ms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아니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했으면 이것도 이 변화도 왼쪽이라는 방향이 있으니까 또는 마이너스 16kg/ms다 라고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같은 문제에서 이제 충격량도 물어봤죠. 평균 충격력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충돌 시 이런 거, 벽면과 충돌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운동량 자체와 충격량은 이렇다. 여기까지는 벽면하고 충돌을 하든, 천장하고 충돌하든, 이런 것들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저게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뭐랑 충돌했지? 혹시 벽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충격량, 충격력 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운동량 변화는 또한 이렇게 되는 2초 동안에 있어서 충격량, 평균 충격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을 운동량 변화는 충격량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똑같은 말을 요렇다가 이렇게 되는데 충격량은 왼쪽으로 16Nm 또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6Nm 요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데에 2초가 걸렸다라 그랬으니까 F 곱하기 평균 충격력 곱하기 2초 한 게 요것 또는 요걸로 나와야 되니까 그 평균 충격력은 왼쪽으로 8N이요 라고 해야지 된다는 거죠. 여기 또 방향 안 쓴 사람들 또 있을 텐데 방향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보자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안 했으면 함부로 평균 충격력은 마이너스 8N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 문제에서 방향을 제시를 다 해주고 그에 대한 부호까지 정해줬으면 부호만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방향에 대한 부호값을 부여를 했다면 그거는 오른쪽으로 이런 말을 꼭 하면서 대답하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충격량의 크기만 또 물어보고 충격력의 크기만 물어보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 요거 5초 후에 봤더니 이건 또 무시하고요. 요런 상황이 됐다라 그러면은 지금 운동량은 왼쪽으로 20kg/m/s 또는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를 하자면은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 20kg/m/s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운동량 20이 또 20으로 그대로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벡터량이니까 이거는 변한 게 맞고요. 오른쪽으로 20이 왼쪽으로 20으로 되도록 왼쪽으로 40만큼 변한 거다. 운동량 변화량은 왼쪽으로 40kg/ms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5초 만에 일어났으니까 아무튼 운동량 변화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다. 충격량은 평균 충격력 또는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 시간이 5초라면 이게 요거니까 평균 충격력은 왼쪽 방향으로 8N이다 라고 구해보니 아까도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8N이라는 거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20이 20으로 그대로다, 운동량 변화 제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20이 왼쪽으로 20이라는 걸로 바뀌려면 왼쪽으로 40이라고 운동량 변화를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운동량 변화는 충격량은 평균 충격력 곱하기 시간 FT. 시간이 5초였어? 그러면 아는 거 이렇게 조합해서 나눠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간단한 연습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물체의 속도 변화, 운동 방향 변화, 운동량 변화가 있을 때는 충격량 또는 시간에 대해서 평균 충격력으로 다 환산해서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 문제 풀 때 계속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제 3번도 나오고 이제 4번을 풀면 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역시 운동량이라는 것이 두 물체의 벡터량으로서 얼마였었냐 합하자. 아이고 충돌했더니 각각의 운동량은 변했어. 하지만 합은 아까랑 방향을 포함해서 계속 일정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운동량 변화량, 중간 생략,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면 MV 값이 누구는 얼마야 될지. 자, 예제 4번 나오는데요. 충돌 과정에서 1, 2, 5, 6번 풀어봅시다. 뭐 항상 예제 이거 풀려고 그러면은 항상 학생들이 이제 6번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죠. 자, 예제 4번. 충돌하겠죠? 그러면은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벽면과 충돌하는 경우만 아니면. 자, 그래서 요거 보니까 충돌 전, 충돌 후, 전후 쭉 다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얘기를 더 하면 조금 중간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본격 운동량 보존 법칙 쓸 때는 나는 속도,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이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라고 부호로서 방향 표현을 하자라는 걸 원칙으로 삼는 게 좋아요. 물론 왼쪽이 플러스 괜찮습니다. 위아래, 위가 플러스, 나는 아래가 플러스. 내가 문제 푸는 동안에만 일관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다. 이걸로 다 쓸 거죠. 그래서 씁니다. 충돌 전 오른쪽으로 5m/s인 A의 운동량 플러스 10 더하기 B의 운동량 5 곱하기 0 제로는 A 운동량 모르겠는데 B가 5kg짜리 플러스 2m/s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10이다. 얘는 뭘까요? 그러면은 제로요 해야지 되는 거니까 선생님 운동량이 왜 0이 나와요? 속도가 0이면 그럼 돼요. 얘는 가가지고 빵 때리고 나는 가만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2번 충돌 전 운동량 역시 구합니다. 2짜리가 오른쪽 5m/s 플러스 10 플러스 도망은 가지만 4짜리가 2m/s로 도망은 가지만 플러스 8kg/m/s 운동량 가지고 도망가지만 사실은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야, 얘들이 충돌 안 하는데 충돌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5m/s 속도로 가는데 앞에서 오른쪽에서 빌빌빌 2m/s로 가면은 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원래는 확인을 해야 돼요. 어이없게 얘가 2m/s로 가는데 얘는 5m/s로 가다가 충돌한다면 하면 충돌 안 하는데요 하는 상황도 나올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도 다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얘네들이 함께 운동한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함께 운동한다 2kg짜리가 Vm/s로 4kg짜리도 Vm/s로 방향도 똑같게 이렇게 운동한다라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겠다. 소위 함께 운동할 때는 6kg짜리가 V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된다 라고 해준 다음에 10 더하기 8, 18은 6V 따라서 V는 3m/s인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오른쪽을 플러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낸 결과가 6V 해서 플러스 3 나왔다는 얘기는 함께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고도 해야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할 때는 항상 속도 물어봤으면 오른쪽으로 3m/s 방향을 정했으면 동쪽으로 뭐 이런 것들 방향 함께 얘기하지 않으면은 내신 문제에서는 이런 거 함정으로 점수 깎이게 됩니다.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순위를 다 쓰게 되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그러니까 4kg/m/s 운동량이 왼쪽으로기 때문에 마이너스 6과 더했을 때 보존이 돼야 된다. 요거는 4kg짜리가
함께 움직이기는 하는데 속도를 곱하긴 곱할 건데 야 얘들 충돌한 다음에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어떻게 아니?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어떻게 알아요? 함께 움직이기를. 이거는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러는 게 충돌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 다음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것까지 얘기합니다. 충돌 후의 물체 또는 충돌 전의 물체, 속도의 방향을 몰라. 속도의 방향을 모른다. 속도의 방향을 모르면 내가 정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려니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방향 움직인다고 하고 그 속도가 플러스 v/s 오른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충돌 후에 나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인다고 치고 그러면 4v 되겠죠. 그래 놓고 계산을 합니다. 요거 마이너스 2네요. v는 마이너스 0.5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오른쪽이라고 정했던,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라고 정했던 그 방향 반대 방향으로 0.5m/s로 함께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하자는 거죠. 3번을 다시 풀어볼게요. 나는 왼쪽이 플러스라고 하면서 꼭 이렇게 놔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도 다시 씁니다. 충돌 전 A의 운동량 오른쪽으로 사니까 마이너스 4kg/m고요. 왼쪽이 플러스라고 일부러 봤어요. 다음 요거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B의 운동량은 플러스 6kg/m예요. 이게 보존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함께 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 그러면 나는 지금 플러스 왼쪽 방향으로 봤으니까 이거 왼쪽으로 v/s로 움직인다고 쳐.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해버려요. 그 속도가 v라고 하면서 합이 4kg 함께 움직이니까 4v 이렇게 놓습니다. 4v는 2네요. v는 플러스 0.5네요. 아까랑 답이 바뀌었지만 나는 왼쪽을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두 물체가 함께 왼쪽으로 0.5m/s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똑같은 답을 얻은 겁니다. 굳이 이것도 보여주기는 했는데 앞에서 설명한 내가 운동량 또는 속도를 특정 방향을 플러스로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면 모르는 건 플러스 방향이라고 치고 계산 쭉 하다 보면은 결과가 보정을 해준다. 왼쪽이었네. 이런 것들은 결과가 알아서 다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인데 요 방식은 이제 6번에다 쓰면 굉장히 유용해요. 뭐냐면 처음 상황은 되게 쉬워요. 익숙한 게 오른쪽이 플러스인 경우니까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두자. 그러면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플러스 4kg/m고요. 충돌 전 B는 마이너스 6kg/m, 마이너스 2kg/m가 운동량의 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물체가 충돌 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또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라도 속도를 알려주는 운동량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몰라요. 둘 다 몰라. 다만 둘이 상대 속도 1m/s로 멀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0.5, 0.5인지 2, 1인지 3, 2 이렇게 가는지 100m/s, 99m/s 우와 뭐 이렇게 가는지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모를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 플러스로 정한 방향으로 가려니 하고 일단은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치자. v/s. 그러면 그
그럴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1m/s 더 빨리 움직이려면 B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V 플러스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합니다. 마이너스 2는 A 1 곱하기 V 플러스 1 곱하기 V 더하기 B 3 곱하기 플러스 V 플러스 1 하면 4V 플러스 4 플러스 3 이게 나오네요. 그게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 4로 나누면 V 오른쪽? 아니었네. 왼쪽이었네. 그럼 돼요. A의 속도는 충돌 후 왼쪽으로 1.25m/s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V가 마이너스 4분의 5라면 B의 속도는 여기다 고스란히 대입하면 됩니다. B의 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1m/s 나오죠. B가 얘도 왼쪽으로 가는 거였네 라는 걸 얘기해 준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6번은 좀 상황이 복잡해졌네 약간 다르네가 아니라 원칙 그대로 따라가면은 똑같이 풀이 과정을 거쳐서 방향이든 부호든 이런 거는 계산 과정에서 다 알아서 정리가 된다. 그거 예시 보여주기 위해서 6번도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고 기본 내용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들도 있는데 연습 문제 일단 31쪽에 나온 것까지 다 풀어 오시고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워크북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문제가 꽤 분량이 25문제 요 정도 문항이 있는데 이제 여기 나타나는 힘 관련한 문제들, 운동량, 충격량 문제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다 풀어보시고 요거보다도 어려운 문제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확실히 정리돼야 뒤에 가서 일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 문제가 확실하게 풀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의문 없이 풀 수 있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면서 약간 실력이 모자라도 아직은 모자라도 능숙하지 않아도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일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것들 뒤에 나오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앞에 게 또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기본상은 확실히 가져가면서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은 더 어려운 문제 풀면서 보강하자. 이런 걸 목표로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내용 다시 보고 진도 계속 나오고 하는 것들 이어서 나가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재 문제, 연습 문제하고 예제 문제, 워크북에 있는 문제 기본적으로 풀어오시고 요거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1에너지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전까지 수능 특강에서도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각각 다 풀어오시는 거 일단 숙제로 할 거고요.